옛날 옛적 푸른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마을에 정작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작이는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밭은 마을에서 제일 큰 밭이었지만 그의 작물은 언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는 작물의 성장이 느리다고 느낄 때마다 새로운 비료를 뿌리고 물을 더 주고 밤늦게까지 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작이는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 연명 할아버지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항상 노력하지만 작물은 잘 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작이야, 너는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물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궁금한 적이 있니? 물은 억지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간단다. 너도 작물을 돌보는 대무이자연의 지혜를 깨달아야 하느니라. 정작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작물을 돌보는 속도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작물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한 만큼만 밭을 돌봤습니다. 새로운 비료를 시도하는 대신 흙과 식물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작물은 점점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정작이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자연의 힘과 조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작물들이 자율적으로 자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정작이의 밭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정작이는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연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을 믿고 맡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억지로 하려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을 따라 가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기보다는 때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정작이는 그 뒤에도 무의자연의 철학을 마음에 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본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성리학자였으며 그의 철학은 조선의 학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는 이기연론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본질이니 와 물질적 현실을 구성하는 기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철학적 논의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황 선생의 삶을 통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황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분명했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황과 그의 제자들은 비를 피하고 작은 저의 정자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이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자연 현상에도 이와 기의 관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황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오는 것도 이와 기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는 하늘이 막다는 본질적 원리이지만 기는 그 속의 구름과 비 같은 물질적 요소들이지. 이렇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는 것도 기의 작용일 뿐 그 본질인 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야. 제자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이황은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터 이야기를 해볼까? 시장에는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 장사를 하지. 과일 장수, 껌 장수, 그리고 먹거리 파는 이들이 줄을 서고 손님들을 맞이해 이 시장을 B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시장 속의 규칙과 원칙, 즉 누구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어떤 순서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며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여.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오늘은 과일이 잘 팔리고 내일은 옷감이 인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속의 원리나 질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시장을 이끌어주지.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장터에서 모든 상인이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처음 며칠은 잘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국 혼란에 빠져 물건의 값이 제각각이고 상인끼리 다투는 상황이 생길 게 뻔해. 가 없다면 B는 제멋대로 날뛰어 결코 건강한 장터가 되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의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황 선생이 말한 이기이론론, 이 단지 철학 서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 더 이황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고 그는 다시금 비를 그치고 밝아진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란 이런 것이지. 을 깨달아. D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것. 비록 하늘이 흐려지더라도 그 속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 하늘은 항상 밝고 푸르게 남을 수 있단다. 이제 제자들은 단지 비가 끊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황이 제시한 이 단순한 예시는 그들의 계기이원론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황의 철학은 단지 학문적인 논의를 넘어서 삶의 지침이 되는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율곡 마을 축제라는 큰 행사가 매년 열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율곡 이이의 철학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물건과 이벤트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이와 기의 조화찾기라는 대규모 퍼즐 게임이었습니다. 이 퍼즐 게임은 마을 입구에 위치한 커다란 미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로는 마치 온 세상의 축소판처럼 복잡했고 곳곳에는 율곡의 사상이 담긴 작은 힌트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로의 중심에 숨겨진 이라는 보석과 기라는 보석을 찾아 그것들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이 미로에 들어간 참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로의 시작점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뭇잎마다 이는 모든 것의 근본 원리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문구였지만 일반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죠. 미로 안을 걷다가 한 젊은이는 마침내 이의 방에 도달했습니다. 방 안에는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보석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는 구현되기 전까지는 그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문구를 곰곰이 읽어본 뒤 이 보석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곧이어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이 기의 방을 찾아 여러 도전, 과제를 풀어가며 기 보석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물을 채운 대야에 이 보석이 잠길 때까지 물의 무게를 맞추는 도전이 있었고 또 다른 방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보석을 찾아야 했죠. 이들은 이를 통해 기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두 보석을 모두 찾은 참가자들은 미로 중앙의 넓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세상이 된다는 율곡의 말씀을 상징하는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와 기를 서로 맞추어 가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이 친구와 함께 일할 때 제 아이디어는 그저 구상에 불과했지만 그가 실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제가 아무리 실천력이 있더라도 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곤 했어요. 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가자들은 이와 기, 보석을 돌판에 조화롭게 배열하며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와 삶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율곡 마을 축제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은 이기이원론이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죠. 행사는 축제 음악과 함께 끝을 맺었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상에서 이와 기로 상징되는 원리와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칸트의 철학을 사랑하는 철학자들이 모여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인간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고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제 자체가 가볍지 않아 모임 참여자들은 대개 이마에 주름을 잡고 고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철학자 잭슨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모임을 활기차게 해보려 했습니다. 잭슨은 모임의 분위기를 환기하려고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 잠깐 현실을 벗어나 이론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재밌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게 어때요? 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 안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잭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칸트의 가르침을 따라 물리 법칙들이 선험적 종합, 판단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석자들의 머리는 상상력으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잭슨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만유인력 위법칙이 도전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물체는 항상 떨어졌지만 이제 물건들이 허공에 둥둥 떠다닌다면요. 여성분은 물론이고 요리 중이던 팬케이크도 공중에서 뒤집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석자들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잭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엉뚱한 상상조차 우리가 이런 기본 법칙들을 선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언제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찾기 위해 애쓰고 본능적으로 모든 물리 현상의 일관성을 요구하니까요. 철학 토론이 언제 이렇게 웃기고 가볍기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참석자들은 갑작스럽게 뜬 양말이나 공중부양하는 커피잔을 머릿속에 그리고 웃으면서도 잭슨의 이야기 속에 있는 진지한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안에 배어들어 있는 인식 원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잭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이런 선언적 판단들은 단순히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대필수적인 밑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라는 메시지로 모임의 끝을 맺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적용될 칸트의 이론이 얼마나 깊고 흥미로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그들은 철학적 이론이 삶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